안녕하세요. 회성개미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상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파동 1파동을 진행한 후에 2008년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은 2021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말까지 진행된 후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 중에서도 현재는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상방 이탈, 갭으로 이탈해주면서 이제 4파동은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파동은 러닝 플랫 형식으로 진행된 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돼서 WXY 파동으로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후에 상승이 진행되었다가 다시 ABC 파동으로 하락 나온 뒤에 상승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상승 카운팅에서 1, 2, 3, 4, 5로 여기서 상승이 종결되고 조정을 충분히 주다가 다음 주까지 주다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주에 크게 목요일에 상승이 나오면서 제 예상을 깨는 급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좀 변경하게 되었죠. 지금은 1, 2, 3, 4, 5로 한 파동 상승 종결 후에 조정 후 상승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크게 봤을 때 여기까지 1파, 이후 2파, 그리고 3파가 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파동 카운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정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제 예상과 다르게 일찍 상승이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린 것이고, 이런 구간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주는 거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놓친 거에 대해서 아깝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도 진입 가능한 구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바로 상승 나와준다면 이게 1, 2, 3으로 1, 2, 3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다음 주 초까지 충분히 주면서 1,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 그리고 3파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 두 가지 파동 카운팅에 따라서 경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초 무빙을 보면 어떤 파동 카운팅이 맞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파동 카운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일부 매수,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다시 매수, 이런 2차 매수 방식으로 안전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선 이전 저항선들을 다 돌파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세 상승을 보고 있고, 다만 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섣불르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계절성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원래 계절성이 안 좋은 시기이고, 9월 셋째 주보다 넷째 주가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전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분이 19,900에서 쇼친다고 해놓고서 왜 말을 바꾸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물량 중에 19,900에 분할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롱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19,840에서 다시 사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조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제가 틀렸던 것은 상승 시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지, 제 조정을 준 다음에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19,900선은 주요 저항선이었고, 실제로 이 금리 결정 때 저항 맞고 크게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하더라도 뚫어준다면, 그때는 만약에 숏을 친 분이었다면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 약 손절을 한 다음에
롱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요 저항선이라고 해서 저항만 받는다면 상승은 있을 수가 없겠죠. 주요 지지선이라고 해서 지지만 받는다면 하락은 있을 수 없겠고요. 당연히 이런 구간들도 사실 지지를 받아온 구간이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대는 뚫리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19,900선도 주요 저항 구간이었지만 뚫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선, 강력한 저항선이 뚫릴 경우에는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19,905에다가 매수를 걸어놨고 체결이 되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매매 기준선일 뿐이지 영원한 저항선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지지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저항이 되었던 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고, 강력한 지지선이 되었던 선은 뚫린다면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선도 3파동 채널 하단인데 이전부터 지지가 되었지만 한번 뚫린 다음에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속적으로 며칠간 저항을 받다가 겨우 뚫어준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매매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저항, 영원한 지지는 없습니다. 전일에도 19,900선을 터치하고 바로 급등해 주었지만 한 번 더 터치, 한 번 더 테스트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19,900 라인과 3파동 채널 하단선 사이에서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겪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뚫린다면 이전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 파랑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면 일단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 번 더 떨어져 있다면 매수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제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S&P 차트 보겠습니다. S&P 차트로 보면 고점 갱신한 후에 조정이 나타났죠. 7월 중순부터 하락파동이 WXY 파동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상승, 다시 한번 ABC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파동 카운팅이 조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S&P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진행을 거쳤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여기서 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더 지그재그로 조정 주면서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리테스트 해주고 올라갈 것을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3파동 채널 하단 테스트하고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차트로 보아도 지금 고점을 갱신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S&P가 고점을 갱신한 만큼 나스닥도 결국에는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 이어갈 텐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파동 ABC로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C파동은 이 채널 따라서 하락하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0년물 채권 선물도 조정을 꽤 받고 있는데요. 30년물 채권 선물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이고 이 중에서도 3회 5파동 구간입니다. 3회 5파동이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권 선물 차트가 임펄스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3파동은 충분히 높은 곳에서 끝나야지 4파동 조정을 겪더라도 1파와 겹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3회 5회 1파동 이후 3회 5회 2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 다시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봉으로 보시면 1ABC로 2파 조정 후에 지금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채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에 오르지 않고 한 번 더 깊은 조정 주면서 파동 카운팅이 틀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오르더라고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 이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해줄 것이니 너무 큰 하락을 보인다 싶을 때는 공포에 파는 것이 아니라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상승,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 중에서도 3회 3파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분파동 5파동으로 3회 3회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나올 때는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요즘 움직임은 너무 좀 더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서 하락 이탈하는 듯 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급격하게 거친 후에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어제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리테스트 다시 해줄 것처럼 하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로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요 구간까지 이전 고점을 넘어준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1, 2, 3, 4, 5 형태로 요 구간에서 이제 종료가 되고 이후에 3회 4파동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20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5파동 구간입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전에 이 구간에서 이제 다 상승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난다면 2650선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딱 2650선인데요.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보니까 이 추세선인데 더 상승이 나타난다면 2675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 들어갔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급등해 주었고 중기적으로도 큰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2675선까지는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숏을 들어갈 때도 조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전일에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이 구간에서 고점 찍고 내려온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고점 찍고 본장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부터 금을 숏 단타를 쳤는데 겨우겨우 탈출한 상태고 이제 2650선에서 매도를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이 한번 꺾이면 무섭게 꺾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기도 어렵고 잡았다가 물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숏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A파동, 그리고 삼각수렴 B파동, 이후 다시 지그재그 형태의 C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전 삼각수렴 하단을 터치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 뚫린다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일단 매매 기준선은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에 따라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매도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만약에 크게 상승 나온다면 손절해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기준선에 따라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매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크루드 오일로 수익을 크게 보진 못했습니다. 숏 포지션 들어가서 하나는 팔고 하나는 홀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래도 이제 급락하는 듯하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수익은 크게 보지 못했지만 이게 주요 기준선인 건 맞고요.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할 것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를 추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번 상방으로 돌파해 주더라도 결국에는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돌파해 주더라도 우선은 약 손절을 하고 지켜볼 예정이고 만약에 크게 돌파해 준 다음에 이 삼각수렴선 지지되면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파동 카운팅 변경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 차트 보겠습니다. 엔화는 이전까지 쭉 우하향 해오다가 7월 중순부터 상승 파동을 시작해서 8월 초까지 1파동, 이후 러닝 플랫 형식으로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시작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락이 크게 진행된다면 이 241선까지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거의 241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다음 주 초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41선 테스트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 지지돼 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구간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대세 하락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엔화는 지금 구간은 매매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이제 매수를 좀 더 높게 보긴 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반등을 줄 것으로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위험한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비교적 확실한 것들은 나스닥,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방, 그리고 금은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하락.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